네, 다음 주제는 CJ 이재현 회장이죠. 회장의 장남 이선호 부장, 제1재단 부장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일 날 공항에서 밀반입이 적발돼서 자진 출두를 했는데 이게 그동안의 어떤 그 여느 재벌가나 연예인들의 그 마약 사건과는 좀 다른 행보잖아요. 그렇죠. 네. 적발되었다가 어떻게 했죠? 경찰에 갔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불구속 상태로 가다가 자기가 오늘이죠? 예. 오늘 5일날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나 구속시켜달라. 참 주변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괴롭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매우 재벌스러운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밀반입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요. 그 정도면은 바로 구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원 확인됐다고 인정했다고 그냥 귀가시켰어요. 이런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는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뭐 없다. 있다 해도 다 거의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비등하니까 다시 연락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러면은 신변 정리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쳤어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마약 사범은 압수수색 영장, 신체 압수수색 영장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을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마약과 섭취한 마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발, 소변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 압수수색 영장까지 다 해서 일괄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잡혔을 때, 그렇죠, 당연하죠. 바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머리를 탈색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해서 마약을 없앤다 이런 것들. 이번에 그랬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처럼. 물론 그거는 뭐 일종의 설이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지만은 농도를 낮출 수는 있는 거겠죠. 이 탈색을 계속해도 이게 왜냐하면 검출이 돼요? 모발로 모발의 이 단위에 따라서 가장 먼 쪽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1년까지도 마약을 한 거를 카운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 석 달 전에 했다? 뭐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탈색과 염색을 계속 반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불명확하게 되면 삭발해도 안 돼요. 삭발하면. 그래서 삭발하잖아요. 스님처럼. 예, 삭발하잖아요. 삭발하고 온몸의 털을 다 밀어요. 브라질리언 왁싱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그 부분 그러면 이게 검찰 수사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거?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연히 힘이 있으니까 그러고있겠죠. CJ 이재현의 장남이고 이 사람은 CJ 그룹을 이끌어갈 흔히 말하는 오너예요. 재벌 4세. 성골 중에 성골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만 있겠어? 당연히 그 재벌에 굵직한 변호사들이 다 달려붙었겠죠.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정관이 들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당연히 가서 내가 일종의 자수하는 형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지금 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 더더군다나 지금 이게 윤석열 검찰 아니에요. 뭐 조국이고 나발이고 그냥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이 검찰 체제에서. 근데 저는 윤석열 검찰 체제를 이렇게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윤석열 체제는 연합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특수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이 하지만 나머지는 그 힘하는 그 선배들 동기들과 같이 움직이는 이런 연합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스타를 앞에 놓고 검찰이라는 집단들이 생존하는 어떤 일종의 집단지도 체제. 그렇지 형태 되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기대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임명된 이후에 벌어진 사태를 보면은 실제로 시민들이 기대했던 윤석열한테 꽃을 보냈던 그거는 여지없이 깨집니다. 윤석열은 검찰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윤석열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조국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 마약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반인 현행범을 체포 구속하지 않고 오히려 풀어주다가 자진 출두해서 뭐 구속 청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가지가 워낙 상반된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수하는 그 시나리오가 검찰과 함께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룹에 있는 변호사들, 법무팀에서 당연히 그쪽에 있는 것과 어떻게든 연결이 돼요. 사법연수원 동기든 뭐든 어쨌든 그런 그거 연락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미리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사가 그 변호사랑 연락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아요.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협의했다라고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높아요. 충분히. 이게 대마가 보니까 밀반입한 대마 캔디, 대마 젤리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번에 처음 들어봤죠. 저도. 여러분 지금 담배 피시잖아요. 이제 그 액상 담배시죠. 그러니까 액상 대마는 대마초를 쪄갖고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30배 진액. 비싸기도 30배가 비쌉니다. 액상 대마가. 네, 액상 대마가. 그리고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저기 전자담배처럼 탐색견들이 그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마 캔디, 대마 쿠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과자처럼 먹는 겁니다. 젤리처럼 먹는 거예요? 예, 젤리처럼. 왜냐하면 그거는 그 안에다가 대마를 농축액을 흘려넣어서 그 안에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긴 법이 합법이기 때문에. 쉽게 산다 하면 뭐 슈퍼 가서 사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판매점에서 그냥 신분증 내고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이 가서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먹었고 소비하는 거는 어떻게 처벌을 못 하지만은 그 처벌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있는 수사기관이 확인했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버닝썬 사태 이전에는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브로커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는 그 이른바 운반책 브로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한미군 애들이 많고 주한미군 애들이 실제로는 미군 택배로 오면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적발이 안 돼. 거기는 되게 쉬워요. 걔네들은 사실은 가지고 들어오니까 물론 미군 흔히 말하는 미군 이 수사기관이 자기네들은 그거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건 웃기는 소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라든가 유학생들이라든가 유학생을 가장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버닝썬 사태를 거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브로커가 잡혔잖아요. 다 불어버렸어요. 현대가 4세 다 불어갖고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대놓고 백팩에다가 그냥 걸어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전수검사를 다 안 해요. 들어올 때 가방 검사를. 그건 어떻게 걸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행동이 좀 미심쩍고, 그러니까 선별 검사를 할 때 좀 이상하다. 아니면은 또 하나 이제 뭐 거기서 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담하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뭐 그냥 슈퍼 가서 술처럼 살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대마는 이제 사실은 마약류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이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대마뿐만 아니라 히로뽕이나 뭐 LSD나 이런 마약류에서 비교적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마약 전 세계에 있는 마약 수사 관련된 경찰 협의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규정한 것이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을 이제 일정 정도 관습적으로 붙여주는 건데 과거에는 한 1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1년에 뭐 공식적으로만 뭐 6,000명, 7,000명 이렇게 마약 사범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 통계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 우리나라 경찰들이 마약범을 잡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잡히는 범죄자가 적어서 그렇다던데.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옛날에는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대마 범죄와 향정신성 법이랑 마약 관련 세 개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마약류 관리법으로 통합했는데 필로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LSD 같은 것들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마약류 중에서도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반출해 갖고 하는 거예요. 프로포폴 주사.
병원에서 예. 그 간호사들이 무단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지가 그냥 계속 집에서 50개, 100개씩 앰플을 맞거나 그걸 팔아놓은 거야.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대마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면 대놓고 잡으려면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잡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근데 경찰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아,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마약류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잡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권의 부담이 돼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범죄 통계를 안 믿어요. 그런 범죄 통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마약 청정국 주의를 이른 지는 오래됐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지금은 중국에서 값싼 원료를 사다가 한국인들이 손기술이 좋으니까 아주 고순도로 해갖고 일본에 넘기거나 이 중간 유통국으로서는 아주 최적화된 나라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이선호 부장의 마약 밀반입 사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을 할지 좀 지켜보고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라기보다는 노회찬 의원이 했던 유명한 말, 법은 뭐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 이런 말이 가지고 있듯이. 지금 뭐 어쨌든 조국 문제와 관련된 검찰의 행태와 극명히 대비되는 게 이런 재벌 3세 4세들의 특히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이런 안이하고 대단히 황당한 해법 이런 문제들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건 있어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마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류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뭐 분류하더라도 그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잖아요. 오히려 뭐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검증된 의료적으로 검증된 어떤 그런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전혀 이제 사용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죠. 아마 국회에 법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의료용 대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효용성 문제를 이런 것들을 공론화 시켜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치료를 가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돌통이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의 연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개방해야 되는 백데이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슈가 아니면은 뭐 안 해요. 통과시킬 생각이 없죠. 생각 자체가 안 해요. 소위 자체를 법안 소위를 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회기가 끝나면 이미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환자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합법화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대마의 합법화도 필요하지만 그 현재 이제 뭐 프로포폴이나 이렇게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좀 대마의 합법화도 필요하다고요? 합법화도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의료용 대마에 의료용 대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미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이뤄져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 문제 끝내야 되나요?